안녕하세요. 거칠지만 유익한 거친 코딩입니다. 오늘은 거친 코딩이 추천하는 데이터 스킬 트리, 즉 이제 2022년 거친 코딩 깨알팁 대방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데이터 분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데이터 분석 주니어 하시는 분들 어떻게 자신의 이제 데이터 분석 기술 스택을 쌓아야 될지 정말 많은 고민들이 되셨죠? 자, 제가 오늘은 거친 코딩이 직접 데이터 분석의 완벽한 스킬 트리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면 이렇게 데이터 스킬 트리라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크게 이제 프로그래밍,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엔지니어링, 그리고 분석 역량,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추가 스킬이라고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일단은 먼저 소개해드리면, 일단 여기서 보이시는 이 위에 있는 이 세 줄, 이 세 줄들은 이제 취업하시기 전에 배워야 될 스킬이시고요. 그리고 밑에 제가 이렇게 블러 처리해놓는 거는 이제 입사 후에 배우셔도 이게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스킬 트리를 전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이썬 레벨 1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파이썬 로고가 보이시죠? 그리고 이거 파이썬은 즉 프로그래밍 언어고 학습 기간은 2, 3주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 방법은 인강을 추천드리고요. 뭐 여기서 말하는 파이썬 레벨 1이란 이제 기초 파이썬 문법, 뭐 예를 들어서 뭐 파이썬 실행 관련된 것, 변수, 리스트, 뭐 딕셔너리, if문, 폼은, 함수 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파이썬 레벨 2입니다.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 언어고요. 학습 기간은 한 3주 정도 잡으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강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썬 레벨 2에서 요구하는 거는 판다스, 넘파이, 매트플립, 시본 라이브러리들을 자유자재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크롤링인데요. 이제 크롤링이라고 하면 이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데이터 수집 기술입니다. 이것도 학습 기간은 1, 2주이고요. 학습 방법은 인강을 보시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구글링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파이썬 1, 2 정도 레벨 1, 2를 하셨으면 크롤링 정도는 구글링으로서도 이제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에 왜 크롤링을 배워야 되냐라고 했을 때 뭐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파이썬의 레벨 1, 2를 크롤링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기초 통계학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기초 통계학 지식이 필요합니다. 뭐 학습 기간은 보통 이제 기초 통계학이라고 하면 뭐 대학교에서 한 학기 정도를 잡는데 저는 조금 타이트하게 한 3주 정도 이렇게 딱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학습 방법은 그래도 이거는 인강을 추천드립니다. 어느 정도면 되냐면 기본 대학에서 가르치는 통계학적 소양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깊게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선형대수입니다. 선형대수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본 지식이고요. 학습 기간도 한 3주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강을 추천드리고 보통 이제 선형대수부터 들어가면 일단 여기에 지금 주황색으로 보이시는 거는 인공지능 이제 테크트리인데 기초통계학이랑 이제 선형대수와 묶여있는 인강도 있고 아니면 선형대수와 인공지능이 이제 묶여있는 인강도 있습니다. 이제 잘 보시면서 본인에 맞는 이제 선형대수 강의를 들으시길 바라고 일단 선형대수로 하면 이제 인공지능 연산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뭐 벡터 공간, 이제 벡터 선형 변환, 행렬, 연립 선형 방정식 등을 뭐 이제 조금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공지능 개념인데요. 이제 학습 기간은 한 4주 정도 잡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인강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공지능 개념이란 인공지능의 기본 모델에 대한 좀 개념과 메커니즘 정도를 이해하는 수준으로 학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각 모델에 대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너무 깊게 공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리눅스입니다. 리눅스는 말 그대로 운영체제이고요. 학습 기간은 한 2주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습 방법으로는 사실은 인강을 보면 좋겠지만 너무 이제 컴퓨터에 관련된 그런 거를 모르시면 인강을 보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 구글링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예전 멘토링 시간 때도 영상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리눅스는 이제 약간 왜 배우라고 말씀드리면 좀 운영체제의 깊은 약간 이해를 요구하기보다는 좀 터미널과 이제 좀 친숙해지는데 필요한 좀 명령어들만 좀 익히는데 좀 학습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정도 잡았고 그래서 2주 동안 그냥 리눅스에서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 정도만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GitHub입니다. GitHub은 소스 코드 관리 서비스라고 보통 아시는데요. 이제 학습 기간도 이것도 2주 정도인데 뭐 2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계속해서 활용하다 보면 좀 더 익숙해지실 겁니다. 저 학습 방법으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글링을 좀 추천드리고요. 일단은 GitHub을 왜 배우라고 말씀드리면
이제 현업에서 비즈니스 코드를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로서 좀 현업 가기 전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도만 익히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은근히 현업 가면 야, 너 깃헙도 몰라? 이런 식으로 좀 묻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미리 깃헙을 좀 배워서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뭔 서비스다, 어떻게 활용한다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데이터 분석의 약간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SQL입니다. SQL은 말 그대로 구조적 지리 언어이고요. 학습 기간은 제가 3주로 잡았는데 사실은 SQL 관련해가지고 배울 거는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뭐 일단은 뭐 인강을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데이터 분석가가 현업에서 가장 많이 하는 업무 긴 한데 좀 집중적으로 제가 CRUD 그때 말씀드린 대로 지난 영상 때도 CRUD 중에서 그냥 단순히 조회, 셀렉트 정도만 이제 좀 학부 수준에서 이렇게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태블로입니다. 태블로는 BI 툴이죠. 이제 BI 툴이고 학습 기간은 한 4주 정도 제가 잡았습니다. 학습 방법은 인강을 추천드리는데 이제 인프런에 가시면 이제 비즈랩 님이라고 있습니다. 비즈랩. 네, 비즈랩이라고 있는데 그분 인강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현업에서 데이터 분석 시각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좀 다른 시각화 툴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대중적인 툴이기 때문에 태블로를 제가 소개해드렸고 요즘에는 좀 이제 이런 태블로, BI 툴이 데이터 분석가에게 좀 기본적인 소양으로 여기기 때문에 반드시 BI 툴 하나 정도는 익히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 마트 개념입니다. 사실은 데이터 마트 개념을 저도 이제 현업에 와서 알게 되었는데 이제 좀 만약에 취업 가기 전에 이 데이터 마트를 미리 좀 알았더라면 조금 더 이제 현업에 적응하기 좀 쉬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데이터 마트 개념에서 이제 이건 기본 지식이라 제가 잡았고 학습 기간은 1주입니다. 1주라는 거는 어느 정도 데이터 마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학습 방법은 구글 링크 추천드리고요. 일단 현업에서는 실제 이 데이터 마트를 구축해야 되지만 입사 전에는 그냥 데이터 마트를 직접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나마 데이터 마트가 무엇인지 꼭 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입사 전에 꼭 이제 배우셔야 될 개념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입사 후에 이제 자기의 스택업 그리고 기술업, 커리어업을 위해서 배우셨으면 좋겠는 이제 기술 스킬 트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파이썬 레벨 3입니다. 우리가 입사 전에는 파이썬 레벨 1, 2 이렇게 배웠지만 이제 입사 후에는 파이썬 레벨 3 정도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프로그래밍 언어고 학습 기간, 여기서는 학습 기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파이썬은 저는 파이썬이 끝이 어딘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파이썬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학습 방법 같은 경우는 구글 링 및 실무 경험을 좀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여기서 파이썬 레벨 3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자유로운 로직 모듈 및 클래스 관리를 통해 본인의 비즈니스 로직을 좀 파편화 및 일회성화 시키지 않고 좀 지속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도커입니다. 도커는 이제 오픈소스 가상화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습 기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학습 방법은 구글 링 및 실무 경험을 추천드리고요. 일단 이거는 우리가 단순 로컬 환경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분석 환경을 빠르게 사용하고 내가 만든 분석 환경을 팀원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 분석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기 위해서 도커를 반드시 배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장고를 가져와 봤는데요. 장고는 웹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습 기간에는 의미 없고 뭐 학습 방법은 좀 인강이랑 구글링 좀 추천드리고요. 일단은 왜 장고를 배워야 되냐고 말씀드리면 자신이 수행한 분석 업무를 단순 분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분석해 봤더니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띡 끝나는 게 아니라 좀 구체적인 프레임워크로서 이 분석을 구축하고 자신의 분석 업무 자체를 나만의 프로덕트화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데이터 분석가의 고객은 밖에 있는 외부 고객이 아니라 내부 회사 안에 있는 그런 PO들이나 마케터입니다. 그래서 그 마케터들에게 일반적인 일회성 분석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분석을 계속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분석을 프로덕트화, 실체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 장고가 실체화 시킬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인공지능 마지막 테크로서 저는 뭐 마지막 테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몇 개 진짜 알짜배기들만 갖고 왔는데 그 인공지능의 알짜배기 마지막은 저는 아마존의 세이지메이커라고 생각됩니다. 세이지메이커는 일단은 아마존 웹 서비스 안에 있는 하나의 이제 제품이고요. 학습 기간도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학습 방법은 이거는 실무에서만 경험을 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실무 경험을 추천드리고 일단은 세이지 메이커가 뭐냐면 데이터 분석가가 모든 규모의 기계 학습 모델을
간편하게 빌드, 학습 및 배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을 배우면 일일이 레이어를 쌓아가지고 그리고 일일이 학습 데이터를 가공하고 일일이 학습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그 다음에 뭐 예측 업무를 서비스 비즈니스에다가 이렇게 적용시키는데, 이 세이지 메이커는 데이터 파이프라인 자체로 통해 가지고 좀 쉽게 학습을 시키고 쉽게 우리 서비스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말 완전 관리형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젠킨스인데요. 젠킨스는 Continuous Integration CI 툴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이제 학습 기간은 일주입니다. 뭔가 왜 일주죠? 라고 하는데, 사실은 젠킨스 관련해서도 좀 배울 게 좀 있긴 한데, 우리 데이터 분석가 수준에서는 저는 일주 정도의 수준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습 방법은 실무 경험을 좀 추천드리고요. 일단은 젠킨스가 뭐냐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시 지속적으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툴인데, 보통 서버에 비즈니스 로직을 올리기 전에 우리가 깃허브에 올리잖아요. 근데 깃허브에 올라간 내용을 좀 자동적으로 오류 검출도 하고 그 다음 테스트도 해보면서 실제 서버에서 이게 올라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좀 배포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에어플로우입니다. 에어플로우는 워크플로우 매니지먼트 툴이라고 그때 에어비앤비에서 만든 하나의 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학습 기간은 2, 3주 정도면 충분하고요. 학습 방법은 실무 경험에서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은 이게 에어플로우가 뭐냐면 본인이 하는 분석 업무를 자동화시키고 싶을 때 좀 사용하는 툴입니다. 뭐 클라우드 서비스에도 제가 지난 이제 멘토링 영상 때도 클라우드 서비스에도 이런 배치 스케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만약에 클라우드 환경을 쓰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 자기가 그런 클라우드 환경에 국한되지 않고 자유도를 가지고 좀 배치 잡을 만들고 싶을 때 에어플로우를 좀 잘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마존 EC2입니다. 이것도 아마존 웹 서비스이고요. 그 다음에 학습 기간도 의미 없습니다. 학습 방법은 실무 경험을 좀 추천드리고요. 이제 EC2는 AWS에서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으며, 좀 어렵게 말하면 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이다 라고 말 수 있지만,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서버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EC2 안에 우리의 비즈니스 로직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 S3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마존 웹 서비스이고요. 학습 기간도 의미 없습니다. 학습 방법은 실무 경험을 좀 추천드리고요. 이 S3는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의 약자로서 뭐 파일 서버 역할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좀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냥 구글 드라이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이 안에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활용하면서 파일 서버의 역할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마존 글루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마존 웹 서비스이고요. 학습 기간도 의미가 없습니다. 학습 방법 같은 경우는 또 이것도 실무 경험을 좀 추천드리고요. 또 완전 관리형, 자 이건 뭐냐면 완전 관리형 데이터 추출, 변환 및 적재, ETL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서비스입니다. 효율적인 비용으로 간단하게 여러 데이터 스토어 및 데이터 스트림 간의 원하는 데이터를 분류, 정리, 보강 및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실무에서 이 아마존 글루를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실무에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존 글루로 이제 ETL 작업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아마존 아테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마존 웹 서비스이고요. 학습 기간도 뭐 의미 없습니다. 학습 방법 같은 경우는 실무에서 경험을 해보시길 추천드리고, 이건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S3에 저장된, 이제 여기 보면 파일 서버 맞죠? 파일 서버 S3에 저장된 데이터를 쉽게 불러와서 또 이렇게 분석 기능을 제공해주는 SQL 쿼리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SQL을 날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뭐 MySQL을 깔아야 된다든지 뭐 등등등을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 아마존 아테나를 활용하면 서버리스, 그러니까 서버가 없이 SQL을 직접 쿼리를 질의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엄청 강력하기 때문에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진짜 빠르게 이렇게 쿼리를 날리고 싶거나 좀 무거운 쿼리를 날리고 싶으면 아테나를 사용해 보시는 거를 좀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아테나는 AWS에 있는 글루 데이터 카탈로그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엄청난 파워풀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궁금하시면 이런 제가 소개해드린 EC2, S3, 글루, 아테나 이 4개의 조합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좀 분석계의 좀 지식을 갖고 왔는데요. 이제 먼저 첫 번째로 코호트 애널리시스, 그 코호트 분석이라고 하죠. 이것도 학습 기간은 의미가 없는데, 일단 학습 방법 같은 경우는 뭐 구글링을 해보셔도 좋고 실무에서 경험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호트라고 하면 좀 특정 기간 동안 공통된 특성이나
경험을 갖는 사용자 집단을 의미하는데, 쉽게 말해서 코호트 분석을 한다고 하면 사용자 집단을 특성에 따라 나눠가지고 분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퍼널 애널리시스입니다. 말 그대로 퍼널 분석이고요. 이제 이것도 기본 지식이고 학습 기간도 의미 없고 뭐 구글링이나 실무에서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 퍼널 분석이 뭐냐면 사이트에서 특정 결과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단계와 각 단계를 통과하는 사용자 수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한 서비스에서 한 사용자가 어플을 키자마자 들어가는 메인 홈이 있고, 메인 홈에서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결제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홈에서부터 결제까지 이루어지는 그 중간에서 이 사람이 어떠한 행동과 어떤 페이지를 방문했고 어떤 페이지에서 이탈했는지를 파악해가지고 우리 서비스를 조금 더 좋게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약간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A/B 테스트입니다. 이것도 학습 기간은 의미 없고요. 학습 방법은 구글링을 하시거나 실무 경험을 추천드리고요. 이 A/B 테스트가 뭐냐면 기존 서비스라는 A와 새로 적용하고 싶은 서비스 B를 좀 통계적인 방법으로 비교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기존 서비스에 비해 정말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기존 A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A라는 서비스에서 내가 이 뭔가 이미지 사진을 조금 더 위쪽에 더 잘 보이게 놔두면 뭔가 사용자들이 우리 서비스를 더 만족하게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거를 통계적으로 확인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추가 스킬로 이 자바스크립트를 또 가져와 봤는데요. 이 자바스크립트는 프로그래밍 언어이고 뭐 학습 기간은 뭐 1주라고 제가 했는데 사실은 처음만 1주지 틈틈이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 방법은 인강 보지 마시고 구글링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이유는 이 자바스크립트 또한 파이썬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 언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할 줄 아신다면 이 자바스크립트도 금방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 자바스크립트를 왜 배우라고 말씀드리냐면 조금 더 이제 더 고급진 크롤링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뒤에 설명드릴 이 GTM을 위해서 좀 배워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구글 태그 매니저, 방금 말씀드린 GTM인데요. 이 GTM은 태그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제 학습 기간은 한 3주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학습 방법은 뭐 구글링을 하시거나 실무 경험을 추천드리는데요. 일단은 GTM, 구글 태그 매니저가 뭐냐면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서 태그라고 통칭되는 추적 코드 및 관련 코드 조각을 쉽고 빠르게 업데이트할 수 있는 것.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렵잖아요. 좀 쉽게 말해서 이 GTM을 활용해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 분석가가 개발자의 도움 없이 서비스 내에서 내가 원하는 뭔가 이 사용자의 행동 로그를 원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를 원해라고 내가 느껴지면 내가 직접 GTM을 활용하죠. 이제 로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구글 애널리틱스 GA입니다. GA라고 하면 웹 로그 분석 툴이라고 하죠. 이제 학습 기간은 한 3주 정도면 되고요. 학습 방법은 구글링 및 실무 경험을 좀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이제 GA가 뭐냐면 서비스 방문자의 유입 소스나 사이트 내 행동과 같은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 분석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해당 툴이 GTM과도 결합될 수 있기 때문에 GTM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바로 GA 대시보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데이터 스킬 트리를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제가 여태까지 이제 대학생 때부터 현업 이제 실무자까지 이렇게 하면서 정말 알짜배기로 이 기술을 정말 익히시면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괜찮은 데이터 분석과 스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분석을 처음 공부할 때 엄청 마구 헤맸던 것 같아요. 어떤 거를 공부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지. 근데 막막했었는데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데이터 스킬 트리를 보시면서 이거 그대로 이제 스킬 트리를 따라오시면 정말로 여러분들도 완벽한 이제 베이스를 갖춘 데이터 분석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도 좋은 영상 그리고 좋은 내용들로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거칠지만 유익한 거친 코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